자,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에코프로 BM이 다행히 강보합으로 플러스권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코프로는 약보합 수준에서 58,600원 선 흘러갑니다. 어제 이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기관 쪽에서 좀 담아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도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종목들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러브콜을 내고 비중을 늘려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 특히 이런 2차 전지 소재 그룹 그 외에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 다양한 대형 2차 전지 주들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에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지금의 밸류는 굉장히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 대비했을 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런 수급에 대한 의미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가다라는 점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재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AI 쪽에서의 개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할 점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 이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지금은 불황 상태 자동차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다시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군인가 섹터인가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매출적인 측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의외로 3,000당 제약의 자리를 하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서 사실 상한가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꺾였던 이유가 조건부 계약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 받는 거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상한가 들어갔다 다음 날 꺾였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 내용들이 정말 큰 악재인 건지 오늘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단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대한 이슈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미국 최대 컨퍼런스 제약 컨퍼런스죠.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본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은 이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계약 부분이라든지 임상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단순히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제약바이오 센터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동력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임상이나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계약이나 임상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붙었을 때는 다양한 가능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한 15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1%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어서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고환율 수혜 섹터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조선 쪽 보겠습니다. 어제는 인도 총리의 러브콜을 받게 되면서 선박 1,000척 이상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더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암호 살펴보겠습니다. 리게티가 유엔 쪽에서 25년 양자 기술의 해다라고 설정을 되면서 리게티가 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실스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양자 관련된 업체인데 실스크가 실퀀텀닷컴 랩을 출범을 시키면서 어제 장에서 60% 넘게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양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연구 개발에 앞서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퀀텀 랩 소식 전달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크게 강세 보였고 오늘도 여기 커플링 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 장비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요 테마들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이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픈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신 장비들이 다 기지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연동시킬 수 있는 표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오랜 오픈랜 기술입니다. 최근 좀 관심 받고 있고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 시세가 좀 나고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먼저 어떤 쪽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 테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부가 가치 선박도 수주가 됐고 있다는 점을 이 세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이슈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노동이 집약돼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후방 산업인 해운과 철강 함께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운과 철강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건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 빅3 수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치 건조 물량이 거의 다 수주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수주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 여기에서 주목을 강하게 해봐야 될 점은 바로 중국과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중국과의 이슈 해상에서의 마찰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조선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군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리에 대한 수요 거기에 LNG선 수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계속 상승한 이후에 이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주춤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상방에서의 물량 소화라고 보여진다면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중국과의 이슈, 단기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교체 수요와 함께 다양한 기술력이 있는 LNG 그리고 군함
이런 기술력 있는 선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조선주 단기로는 눌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쪽 살펴봤습니다. 단기로는 좀 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결지어서 질문 드려보면 단기로 눌렸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정대 담는 거 가능할까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으면 3거래일, 길더라도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예수금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 섹터에 몰리는 자금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에 몰리는 수급,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단기 눌림에서의 추세에서는 조선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쪽은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혜를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수주가 더 많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테마 상단에도 이름 올리고 있고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5G 주파수 할당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제재하면서 특히 통신 장비 부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알파로 양자 컴퓨터 이슈까지 붙어 있는 통신 장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한 번 더 속아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속아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종목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섹터에서 흐름, 상승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이슈, 바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과의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경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는 상승 이후에 짧게 눌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볼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총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